올해 코로나19라는 악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국내 건설사들은 국내외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국내 건설사들의 올해 성적, 내년 건설 경기 전망에 대해 건설부동산부의 서청석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주택시장 호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건설 경기 분위기가 우선 어떻습니까? 네, 2020년 국내 건설 수주는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전년보다 16.9% 증가한 194.1조 원을 기록해 역대급 수주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건설 수주는 2017년부터 2018년 2년 연속 감소 후 2019년에서 2020년 7.4%, 16.9% 오르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 수주는 8.4% 증가했고 민간 수주는 20.4% 증가했는데요. 부동산 규제 회피를 위한 민간주택 수주가 급등한 것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꼽힙니다. 예. 올해 3분기까지 건설 수주도 작년보다 17.9% 오른 134.3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공수주 33조 원, 민간수주 101.3조 원으로 민간 수주의 증가가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공공수주의 경우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공종에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고 민간 수주에서도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양호한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의 비주택 건축이 전년보다 54.5% 급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많이 개선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건설 수주가 공공에서 이제 민간에서의 증가로 역대급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건설 투자는 지금 어떤 겁니까? 네, 건설 수주와는 달리 건설 투자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연속 감소했는데요. 예. 2021년 상반기 건설 투자도 작년보다 1.5% 감소했고 3분기도 0.7% 감소했습니다. 건설 수주는 역대 최대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건설 투자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부진한 토목 부분의 투자와 높아진 건설 물가 때문입니다. 예. 올해 이제 전반적인 건설 경기 상황을 들어본 겁니다. 그렇다면 건설사별로 성적을 좀 따져봐야 될 텐데 이 성적이 각각 어떻습니까? 네, 국내 건설사들은 올해 3분기까지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예. 올해 남은 기간에도 여러 건의 수주 입찰이 예정돼 있어 건설사들의 호실적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삼성물산은 3분기까지 해외 수주 실적이 가장 많은 건설사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삼성물산은 올해 카타르 LNG 수출 기지와 대만 타오이안 국제공항 제3터미널 공사, 싱가포르 지하철 공사 등을 수주해 3분기까지 해외에서 모두 36억 7천만 달러의 수주 실적을 올렸습니다. 네. 국내의 경우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 재건축 조합에 참여해 이촌동 도시정비 사업의 핵심으로 꼽히는 한강맨션 재건축 사업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네. 또 이촌동 코오롱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도 단독 입찰해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대전 최대 규모 도시정비 사업으로 꼽히는 유성장대 비구역 재개발 사업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GS건설의 경우 3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7.3% 감소하는 등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성적표를 공개했는데요. 지난해 완공한 바레인 LNG 터미널 현장 전상 문제로 약 1,430억 원의 일회성 비용을 반영했기 때문인데 이를 제외하면 사실상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예. 네, 수처리 쪽은 어때요, 지금? 네, 지난달 22일에는 이사회에서 수처리 사업자 회사 GS 이니마의 베트남 현지 수처리 업체 인수대금을 목적으로 80억 원을 출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 GS 이니마는 현재 유럽과 중남미가 주력 시장으로 이번 인수를 통해 제조산업 성장 등에 따른 산업폐수 처리, 상하수도 등 수처리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베트남 시장을 새롭게 확보하면서 외형 성장에 힘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건설은 국내 주택 실적을 바탕으로 신사업과 해외 수주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2021년 초 올해 목표로 세운 3만 2천 세대 분양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네. 서울 둔천주공, 방배 5구역, 대조 1구역 등 재개발, 재건축 분양 1만 4천 세대가 밀렸음에도 예상되는 성과입니다. 또한 3분기 해외 매출은 작년보다 10.3% 늘었습니다. 8분기 만에 전년과 비교해 매출 감소가 멈춘 건데요. 해외 매출 상승은 사우디아라비아 마르잔, 카타르 루사일 등 기존 대형 현장에서 공정률이 본격적으로 올라온 것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입니다. 지금 대형 건설사로 꼽히는 곳들 빅4 정도로 저희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서 기자께서 사실 다 듣고 싶은데 이게 오늘 하다 보면은 뭐 밤을 새야 될 것 같아가지고 내년도 경기 전망으로 이제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건설사들 결론적으로 볼 때 성적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도 건설 경기 전망은 어떻습니까?
오늘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예. 2022년 건설 경기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내년 건설 경기를 예상했습니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건설 수주액은 214.4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고 2022년에도 일부 상승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며 2022년 국내 건설 수주를 올해보다 0.2% 증가한 214.8조 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예. 건설 투자의 경우는 올해 전년 대비 큰 변화 없는 행보세를 보였지만 내년에는 올해보다 2.4% 증가한 270.4조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주거용 건축 투자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비주거용 건축 투자는 반도체 공장 등 상업용 건물 건축 증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토목 투자의 경우 정부의 SOC 공사가 활발히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만 코로나19 재확산, 인플레이션에 따른 국내 소비 및 투자 감소는 건설 투자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리 상승 등 전반적으로 경제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향후 위드 코로나 불확실성의 확대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예.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카드로 정부가 고용 창출에 큰 도움이 되는 건설 투자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해야 된다고도 조언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부동산부의 서청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